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남자들의 옛날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평소와 달리 오늘은 두 남자가 아니라 세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저희 방송을 스스로 소개할 때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영화 발굴 방송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이 선생님도 어려서는 조숙했는데 근데 지금은 미숙하진 않으시잖아요. 좀 평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미숙해지신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셨어요? 너무 미숙하고 너무 조숙했던 것 같은데 조숙한 게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오, 이런 걸 기대했던 그렇지. 거야. 찐이야 찐. 맞아. 저희가 조숙했는데 네. 성숙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세상 짐 다 끌어안고 이게 사는 것처럼. 네. 맞아, 살았던 바로 것 이거야. 같은.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한지를 알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쵸. 조숙하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어렵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그냥 한 번에 정리해버리. 네.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작품 네. 올드보이 역시 10대 시절의 미숙함과 서투름에서부터 모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원호 씨가 오늘도 네. 조금 간략하게 이 네. 영화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또 썰을 보려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되게 기대되기도 하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영화 올드보이 2003년 11월에 개봉해서 국내 관객 약 325만 명을 동원했던 작품입니다. 2000년도에 박찬욱 감독님이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흥행 감독의 반열에 올라섰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2002년도 송강호 주연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되게 의외의 어떤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당시 감성으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했었던 영화가 이 복수는 나의 것이었는데 이 영화 다음으로 박찬욱 감독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굉장히 관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대종상과 청룡영화제 감독상,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등등 중요한 상을 휩쓸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심지어 2013년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되는데 그렇죠. 이 리메이크 버전이 좀 너무 별로여서 맞아. 오히려 박찬욱 감독의 이 원작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면 일단 박 감독님이 2003년에 어떤 영화를 완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었던 그 소문들, 영화의 설정에 대한 얘기들부터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영화 올드보이는 일본의 만화가 츠치야 가론과 미네기시 노부아키의 동명의 만화 올드보이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뭐 사실 만화 자체는 그렇게 막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평작의 어떤 느낌으로 소개가 되곤 했었는데, 근데 이 만화를 영화로 만든 이 영화 버전의 올드보이의 설정 자체가 일단 사람들을 미치도록 궁금하게 그쵸.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남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15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어떤 사설 감옥에. 네. 그리고 1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풀려납니다. 뭐지? 누가 날 가둔 거고 왜 가둔 거지? 극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올드보이를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 안에 몰입도도 굉장히 높았던 기억이 나요. 그 상영관 내부의 텐션이 꽤 높았던 영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15년간 아무 이유 없이 가둬지는 사람은 오대수라는 이름의 대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한 오대수라는 캐릭터인데요. 영화가 시작하면 어느 비 오는 날 술에 취한 오대수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추근덕거리다가 연행이 된 건데요.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낸 주환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경찰서를 나올 수 있게 되지만 그 길로 오대수는 어딘가로 끌려가서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증발이죠. 그렇죠. 어느 멀쩡한 사설 감옥에 갇힌 오대수는 이날부터 무려 15년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삼시세끼 다 챙겨는 주지만 메뉴는 오로지 하나, 군만두. 하루 일과는 아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은근히 보면 방도 넓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그래요. 정해진 시간마다 가스가 나오면 정신을 잃는데 다시 정신 챙겨보면
옷도 가려입혀주고 그렇죠. 청소까지 해놓고 이발도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오대수는 방 안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도대체 누가 날 가둔 걸까? 왜 가둔 걸까? 그러면서 오대수는 자신을 가둘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상하면서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르는 한편 15년간 TV를 보면서 세상이 변해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뉴스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범인을 자신으로 지목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의문과 복수심으로 중무장한 오대수는 하루하루 자신을 단련하면서 점점 격투 머신이 돼가고요. 1년이 지날 때마다 손등에 문신을 새기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복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술주정뱅이와 절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이 날이 바짝 서 있는 상태로 어느 날 문득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신을 가둔 사람을 찾기 위한 오대수의 복수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수는 미도라는 강혜정 씨가 연기한 미도라는 캐릭터와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형태로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대수를 가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범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진이라는 이름의 유지태 씨가 연기한 어느 청년 재벌이에요. 이 젊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왜 일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오대수를 15년간이나 집요하게 괴롭힌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영화의 주요 결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보시고 들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우진은 자신의 친누나 수아와 연인 관계였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린 시절의 대수에게 둘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대수는 별 생각 없이 친구 주한이한테 자신이 본 걸 얘기하고 입단속을 시키지만 결국 소문은 퍼졌고 루머는 말도 안 되게 부풀려져서 결국 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로까지 번지게 되고요. 결국 수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진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복수심을 갖도록 만들었던 거고요. 대수의 복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영화의 줄거리는 사실 우진의 더 큰 그림, 우진의 복수 이야기였다는 점이 결말에서 드러납니다. 나아가서 우진은 대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는데요. 그건 바로 미도가 죽은 줄 알았던 대수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진은 대수와 미도가 자신의 설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15년간 대수에게 최면을 걸어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대수와 미도는 우진이 걸어놓은 주문대로 완벽한 시나리오에 걸려들었던 거죠. 우진에 대한 복수심으로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대수는 자신이 미도의 아빠라는 사실이 미도에게 알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면서 우진에게 사죄를 합니다. 뭐 도계자라고 하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죠. 개처럼 짖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우진의 신발을 핥기도 하고요. 결국 자신의 혀를 자르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면술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강 스포일러임을 감안하고 모든 아주 내용, 샅샅이.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더 첨가하고 싶은 얘기가 두 분 혹시 있으실까요? 줄거리에 대한 내용은 뭐 네. 너무 자세하게 이 해주신 정도로? 것 같고 네. 이 영화는 저의 그 인상은 네. 정말 여파가 되게 컸던 영화 보셨을 때요? 네, 네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실례지만 이 영화 어디서 그 당시에 보셨어요? 왕십리 CGV였나? 극장에서요? 극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왕십리에서? 네네. 그쪽에서 봤던 첫 번째 영화였던 강변 CGV였나? 어쨌든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왕십리 CGV는 그때 없었겠구나. 네. 뭐 강변 CGV에서 봤던 것 같은데 보고 나와서 너무 얼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고 저도 그랬어요. 1997년에 쉬리가 뭐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올드보이는 그야말로 우리 영화가 이런 장르를 소화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거를 새삼 그렇죠. 너무 그 이전과 달랐었고 맞아요. 그 이전에는 약간 이런 형식의 발상을 하면 음. 발상은 그럴듯해도 구현이 되게 좀, 맞아요. 좀 정확한 이상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때깔로도 구현을 해버리니까 정말 충격이었고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네. 이 영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나 싶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OB랑 YB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전 네. 근데 이게 올드보이 영화 다음부터 쓴 것 같아요. 그런가 진짜? 그 전까지는 OB라는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슬램덩크에서 좀 쓰지 않았나요? 썼었나요? 슬램덩크에서도. 슬램덩크. 슬램덩크에서 이제 산왕 그걸 그렇게 산왕이 썼었나요? 이제 그 오비
그 선수들과 멤버들이 있었죠. 멤버들과 네. 이제 저는 그때 오비가 뭐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밑에 이제 네. 올드보이즈라고 졸업생들. 네네 맞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네. OB, YB 그다음에 윤도현 밴드도 이름을 YB로 바꿨는데 월드컵 이후에 네. 그 올드보이란 영화가 네. 우리 사람들한테 그 올드보이란 말 자체를 그냥 쓸 수 있게 만든 일반화시킨 네, 일반화시킨 오. 그 정도의 여파가 있었다. 맞아, 사회적인 많은 현상이었죠, 사람들. 정말.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어요. 거의 매트릭스 1을 봤을 때만큼의 충격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조세프님은 매트릭스 1의 임팩트만큼을 이 올드보이에서 받으셨던 거군요. 임팩트는 받았죠. 네, 네. 그렇구나. 엄청 쩌릿쩌릿했습니다. 저희 이 선생님은 이 영화 혹시 어디서 보셨던 기억?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아 메가박스. 봤던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셋 다 개봉했을 때 본 거야 이 영화를. 그렇지. 그리고 다 그때는 이제 코엑스 아니면 강변이 뭐라 그러죠? 멀티플렉스의 거의 그쵸. 뭐 메카 같은 성지였죠, 곳이니까. 네네. 진짜 상징이었고. 그때 이 소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 기억나요. 이게 보고 나서 그러니까 네. 조크나님 얼얼하셨다 그랬는데 네. 대부분 관객들이 보고 나서 그 맞아요.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게 뭐지? 뭘 보고 나온 거지?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교훈은 없는 것 같은데 충격은 잔뜩 받고. 오 맞아요. 맞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시원시원해요. 뭘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없고 맞아. 그냥 이제 그리스 비극 같은 거 한 편 보고 나온 것 같은. 야. 그리고 그때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네. 영화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보고 지금도 어렵지 뭐. 네, 충격이 너무 컸고 지금 저희가 막 다시 몇 번을 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은연중에 또 시간 속에서 이 영화에 대한 뭐 일종의 파획글들을 네. 스포들을 저희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된 내용인 거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이 때깔을 따라가기에 전 정신 없었어요. 네. 뭔가 대단한 걸 봤는데 이게 뭔 얘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또 저는 와닿는 게 그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영화를 봤으면 뭔가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 그치.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맞아. 그냥 엄청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빨 뽑고 혀를 잘라. 그리고 끝나 영화가. 게다가 다루는 주제가 근친까지 나오니까 그렇지, 맞아.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이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꺼림직한데 네. 이런 영화 나올 수 있구나. 아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일본의 만화가 네. 원작이라는 게 약간 찝찝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왜 하필 터부대는- 오리지널이 아닌가? 맞아. 아. 그런 정서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되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난다. 그런 거 그렇죠. 있었어요. 왜 뭐 일본 만화를 리메이크해가지고 약간 그쵸. 맞아 그런 것들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복수 3부작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 제일 와, 재밌었던 것 우리 같아요. 소장님 저랑 좀 아. 비슷한. 저도 복수는 나의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을 못 봤어요. 그 영화는 근데 되게 사실 더 잔인하죠. 그 영화. 더 잔인하고 근데 이제 훨씬 더 날것의 느낌이 그렇죠. 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이 앞으로 보여줄 뭐 카메라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에 좀 그 원류가 많이 그 영화에 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올드보이 저는 그 지금은 없어진 강남역의 이 주공공이 극장 혹시 기억나세요? 주공공이 진짜 그 거기가 기억나네. 그 강남 CGV로 바뀌었나 지금? 그 시티 극장 옆에 있던 그 네, 거기에서 맞아요. 저 봤었는데 저도 한동안 이 영화를 보고 얼얼했었던 기억이 일단 나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발굴 준비를 하면서 조쿠나 셰프랑 저는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조 셰프님이랑 얘기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 게 20년 넘어서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생각보다 밋밋하다. 그렇죠. 라는 감상을 받았던 게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되게 이런 자극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제가 영화에서는 또 화면도 크고 이러니까 막 이빨 뽑고 이런 장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조세프님이랑 다시 볼 때는 그걸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자세히 보면서 야 저거 피 저렇게 탁 나오는 거 어떻게 저 효과 냈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쵸.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지나온 뭔가 궤적을 보여주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묘하게 이 올드보이를 다시 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화 이후에 모든 영화들이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이 원전을 보니까 뭐 그냥 무난무난하네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나요, 조세프님도? 그러니까 매트릭스 이후에 영화 문법이 많이 바뀌었던 것처럼 네.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따라하니까 정작 매트릭스를 전혀 몰랐던 세대가 만약에 매트릭스를 그냥 본다면 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그 시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시대 보정을 안 한 채로 보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올드보이가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영화인 건 분명한 것 같고 저도 원우 씨랑 저희 영화를 같이 보고 나서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올드보이가 정말 잘 만든 작품인 걸 알겠는데 네. 저는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좋아했던 거를 계속 보거든요. 네, 좋았던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잘 만들었지만 내가 좋아하진 않는구나. 나도 그런 거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번지 점프를 하다 저희가 지난번에 바로 다뤘던 그 영화는 네, 한국 영화의 위상에서 음.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만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올드보이랑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뭐 상을 받은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번지 점프를 하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올드보이는 이건 제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인데 네네. 이 취향이 어떤 자극점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감정의 역치가 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치가 계속 달라지는데 네, 우리 마음속으로 울리는 건 또 좀 다른 영역이 아닐까. 저 완전 동의합니다. 라는 이 얘기. 생각을 하면서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올드보이가 더 안 좋은 영화는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그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각 잡고 보시기에는 각 잡고 헬스장에서 보지 마시고. 네. 그렇죠. 헬스장에서 보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영화는 좀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추천이다, 이 영화도. 그리고 헬스장에서 보면 이빨을 뽑고 있는 장면 같은 걸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 운동하면서 뭐 저런 영화를 봐. 이런 거. 단순한 또 액션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여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이 정도로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방담 나눠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음 에피소드에서부터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